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제네시스 GV80 전혀 관심이 없었던 차종인데 새로 구매할까 고민을 하는 계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현재 BMW X7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AMG GT4도어와 또 다른 차종과 올해 또 SUV 벤츠 GLE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사람인데, 제네시스 GV80은 제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없었다가 어떤 뉴스를 보고 이걸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고민 중인데, 제가 하는 일이 순정형 스피커 튜닝 그리고 자동차 방음, 이것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수입차를 여태까지 39대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현대차 GV80에 대한 뉴스를 접한 거는 현대차 관련 뉴스에서 현대차 더 정숙해진다, 노면소음 저감 기술 개발, 이 내용에 대해서 방음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상황으로 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건지 제네시스 GV80과 앞으로 나올 G80, 이 차량에 적용될 이 기술이 어떤 흥미있는 일이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면에서 차로 전달되는 소음과 진동, 네, 소음과 진동 굉장히 문제죠. 근데 이 뉴스가 과연 정말 짱인지 아니면 이걸로 또 문제가 있을지, GV80 나오자마자 사도 되는지,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음파 상쇄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 기존 소음 진동 기술 한 단계 진화, 내용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차량의 실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차 그룹은 도로에서 발생해 실내로 유입되는 노면 소음을 최소화하는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 RANC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네, 노면소음에 대해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6년간 공을 들여 개발한 RANC는 노면에서 차로 전달되는 진동과 소음을 제어 컴퓨터가 실시간 분석으로 상쇄 음파를 생성해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RANC용 마이크는 노면 소음이 제대로 상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어 컴퓨터의 소음 저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약 3dB 정도, 체감 수치로 보면은 진짜 큰 수치입니다. 3dB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숙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 이 내용이고요. RANC는 기존 소음 진동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킨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차량의 소음 차단 방식은 차음제, 다이내믹 댐퍼 등을 이용하는 수동식이다. 수동식이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 RANC라는 기술이 0.002초 만에 반대 음파를 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면 소음에서 나오는 주파수와 상쇄되는 주파수를 노면 소음이 빠 하자마자 그냥 0.002초 만에 쏘기 때문에 탑승객들에게는 이질감이 없이 이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박스 안에 제가 뭐를 넣어놨냐면, 오라, 네, 자,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수많은 부품으로 조립된 자동차라는 거는요, 개발을 6년, 7년을 해서 신차가 나와서 그것을 사용자들이 타면서 또 불만이 나와. 그럼 불만을 또 해결하는데 또 한 1년 걸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자동차 기술이 끝까지 왔거든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소음 중에 노면 소음을 딱 집어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겁니다. 현재까지는 디젤 아니면 가솔린, 경유차든 가솔린차든 엔진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서 들려오는 풍절음이나 외부 소음이나 노면 소음을 느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엔진 소리가 없죠. 출발하자마자부터 노면 소음이 크게 들려오게 되고 전반적인 차량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차량 사이즈가 계속 커졌잖아요. 계속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이런 흡음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차음과 흡음, 이 두 가지 중에 차음에 대한 기술은 거의 지금 끝판까지 왔었다가 차량의 도어라던가 본넷이라던가 프레임이라던가 철판으로 사용했던 차량을 알루미늄이나 카본을 사용해서
조합된 재료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볼트 체결이라던가 부품이라던가 모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RANC라는 기술을 현대자동차에서 GV80에 최초 적용을 해서 이 차량이 막 돌아다니고 1년이고 1년 반이 되면은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분명히 또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멀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디오 음악을 켰더니 이 효과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음과 흡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SUV에서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기타 등등 이렇게 GV80과 경쟁하는 모델로 SUV 시장이 가장 크고 자동차 시장이 큰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한국 이렇게 자동차를 판매해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쟁 모델인 BMW X5도 기존 모델 대비 상당히 조용해졌고요. 차음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벤츠의 GLE, 메르세데스에서도 예전부터 방음에 대한 기술을 높여왔었는데 S클래스 2014년에 시작이 됐죠. 현재 GLE는요, 진동도 없고 정말 정숙합니다. 정차 중에. 그리고 웬만한 시내 주행 속도 80km까지는 정말 정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시스 GV80이 자동차를 그렇게 오래 만들었다는 그 회사들과 어떤 경쟁이 될지 차음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거를 여기 놓고 이 저음으로 들려오는 소리하고 이게 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음을 추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솔직히 좀 버티기 힘들죠. 분명히 힘든 있고. 근데 이 내용만 이런 식으로 딱 영상을 끄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왜 발생이 됐고 왜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렇게 차가 나왔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노면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타이어죠. 타이어가 있고 그 위에 마감재가 덮여집니다. 휠하우스 위에 마감재가 덮여지는데 어떤 차는 보면은요. 타이어가 있는데 그 모양 그대로 이 마감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량은 타이어가 있는데 마감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되어 있으면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모양을 어차피 타이어 모양대로 하고 거기 뭐 전기장치 이런 거 없으면 공간을 더 넓히는 게 더 판매가 잘 되는 상품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간을 둔 후에 차음과 흡음을 더 보강을 해서 소음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품성을 더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벤츠에서 떼어온 방음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두껍죠. 근데 이런 방음제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건 또 이제 BMW X5 트렁크에서 갖고 온 얇은 방음제죠. 이것하고 재질이 전혀 다른 메모리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부분을 방송 중간중간에 다 스피커 있는 설명을 쪽에 해드릴 겁니다. 요거 맞고. 네, 스포일러는 펴져 있는 상태고 주행 모드는 컴포트, 좀 의외지 않나요? 컴포트에서 이거 이 느낌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방지턱 넘고. 이야, 이게 이런 식인데 파나메라랑 비교를 안 한. 소리로 보면 뭔가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진 않고 소리만 바뀌었죠. 그런 용도의 방음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파로 이용을 하거나 방음제의 배치와 방음제의 용도를 따라서 배치를 하거나 소음을 줄이거나 그런 식인데요. 흡음 목적으로 나온 애프터마켓용 흡음제.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고. 자, 한 겹. 이런 식으로 돕니다.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였고요. 두 겹. 시트 포지션을 제가 리뷰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 겹.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보다 좀 뒤로 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네 거의 겹. 앞으로 나라니까 돼서 이렇게 막 끝까지 확확 돌리지는 못해요. 다섯 겹. 이거를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요. RPM을 조금 올리고 여섯 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컴포트,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자세 잡는 거 뺐다가 속도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요.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메모리폼. 조용한데 타이어와 배기음 그 부분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크다. 근데 지금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각 용도에 맞는 방음제라는 게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노면 소음으로 들려오는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노면 소음으로 들려오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그것을 방음제를 막 이만큼 두께를 써도 잘 줄지가 않아요. 어떤 소리는 계속 들려오죠. 게다가 특히 이 메모리 폼의 사용은 특정 주파수 대역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끝내놓은 후에 한계점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 나오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흡음재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3M에 현대차에서 주문해서 현대차 전용으로 나가는 방음제는 시중에 나오는 방음제랑 굉장히 달라요. 뭐 원가 절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자, 이런 내용에서 제 AMG GT 4도어는 방음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출고한 날부터 바로 연구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 차의 그 압력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저음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서스펜션만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속도를 좀 올려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미쳤죠? 스포츠 플러스. 자, 속도 낮췄다가 그리고 이 소음을 줄이는 거를 테스트할 때는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인형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서스펜션이 커브 길들이게요. 종이로도 소리가 어느 정도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가 지금 길들이기 모드이기 때문에 RPM을 머플러. 4,000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걸 좀 오, 감안을 효과 해주시면 좋죠? 스포츠로 서스펜션을 바꿔. 네, 자, 그래서 이런 신기술,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 기술이 최초 적용되는 차량이 제네시스 GV80이다. 아주 흥미롭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또 구매를 해서 주행을 해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여나 현대차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제네시스 GV80이 경쟁해야 될 모델의 타겟이 어떤 차종인지는 뭐 본인들이 알고 있겠지만, 현대차가 이런 기술을 내놓기 전에 벤츠에서도 회절음을 만들어 갖고 소음을 줄이는 그런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부분 포인트로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흡음재를 사용을 해갖고 원가를 줄인다던가, 3M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뭐 예를 들어서 방음재 두께가 이만큼인데 요만큼으로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제조사별로 무게를 줄이고 차체 프레임과 도어에 사용되는 그 재료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각 부품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차가 나오면 어떤 단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이 최초 적용됐다고 했을 때 현대차만 이런 기술을 최초 적용하고 나머지 제조사들이 다 놀고 있다. 그러면 짱인데, 똑같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다 같이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제네시스 GV80 굉장히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차종이라고 보여지고요. 개별적인 옵션을 주문을 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번 달 말에 출시가 될 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킨텍스에서 뭐 진행한다고 하는데, 킨텍스가 저희 매장에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뭐 행사 초대 이런 건 기대는 안 하겠지만 시승은 무조건 해보려고요. 아주 흥미롭게 느껴보고 싶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예민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또 단점을 느끼느냐, 그걸 빨리 확인하고 싶고요. 분명히 어떤 문제는 생길 거고, 그 문제를 또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연구하는 입장에서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